일본 기자들의 표정이 바뀐 순간 현장의 분위기도 한순간에 뒤집혔다. 모두가 노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먼저 사람들의 숨을 멈추게 만든 것은 무대가 아니라 인터뷰였다. 이수연이 통역 없이 일본어로 대답한 그 짧은 순간 기자석에는 분명한 정적이 흘렀다. 질문을 던진 일본 기자들조차 처음에는 평범한 반응을 예상한 듯 했다. 일본 활동 계획이 있는지, 트로트와 엔카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 팬들과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싶은지 묻는 질문이었다. 겉으로 보면 흔한 질문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검증의 시선이 숨어 있었다. 한국 가수가 정말 일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본 대중 앞에서 직접 말하고, 직접 설득하고, 직접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은 이수연의 실력보다 더 깊은 곳을 겨누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수연이 입을 열었다. 통역은 끼어들지 않았다. 옆을 돌아보며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 잠시 멈춰 단어를 찾는 어색한 침묵도 없었다. 이수연은 자신의 목소리로 자연스럽고 또렷한 일본어로 대답을 이어갔다. 그 장면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충격은 짧지 않았다.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확인하듯 바라보던 시선이었지만 몇 마디가 오가는 사이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번졌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곧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의 흐름을 읽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준비된 문장 몇 개는 외울 수 있다. 예상 질문에 맞춰 답변을 암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자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고 감정의 결을 놓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끊기지 않게 전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수연의 대답이 강하게 다가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것은 외국어 실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현장다 대응력이었고 무대 밖에서 드러난 완성도였고 일본 시장을 향한 준비의 깊이였다. 그는 자신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물러서는 기색이 없었다. 언젠가는 꼭 일본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 겸손했지만 약하지 않았고 부드러웠지만 흐릿하지 않았다. 특히 트로트와 엔카에 대해 말하는 대목은 현장의 분위기를 더 크게 흔들었다. 이수연은 두 장르가 서로 다른 이름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닮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답은 단순한 예의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부르는 음악이 어디서 출발했고 일본 청중에게 어떤 방식으로 닿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일본 대중이 진짜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화려한 실력만이 아니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많다. 무대 위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만드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마음을 여는 지점은 더 미묘하다. 이 사람이 우리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 앞에서 어색하지 않게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순간 외국 가수와 현지 대중 사이의 거리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수연은 바로 그 문턱을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섰다. 발음은 또렷했고 존댓말은 흔들리지 않았고 문장의 호흡도 안정적이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말의 속도였다. 외국어로 대답할 때 흔히 나타나는 머뭇거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 단어를 찾느라 흐름이 끊기거나 표정이 굳어지는 장면도 눈에 띄지 않았다. 마치 이미 그 상황을 수없이 연습해온 사람 같았다. 마치 그 자리가 낯선 해외 현장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할 준비가 끝난 공간인 것처럼 차분했다. 그리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만들었다. 억지로 잘 보이려는 과한 힘이 없었다. 보여주겠다는 욕심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도 말끝에 묻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강했다.
정말 준비된 사람은 요란하게 증명하지 않아도 티가 난다. 이수연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일본 기자들이 놀란 이유도 단순하지 않았다. 그들이 놀란 것은 한국 가수가 일본어를 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었다. 질문과 답변 사이에 공기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 대화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 감정의 온도가 식지 않았다는 점이 더 중요했다. 통역이 들어가는 순간 인터뷰는 종종 둘로 나뉜다. 질문이 나오고 통역이 이어지고 답변이 나온 뒤 다시 번역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말의 속도는 느려지고 감정은 약해지고 현장의 몰입도는 떨어진다. 질문자가 던진 미묘한 뉘앙스도 답하는 사람의 즉각적인 표정도 중간에서 흐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수연의 인터뷰는 달랐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답이 이어졌다. 대답은 번역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처럼 현장에 퍼졌다. 그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듣는 사람들은 잠시 이수연을 외국 가수로 느끼는 감각조차 잊을 정도였다. 그것이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해외 진출은 거대한 계획서로만 시작되지 않는다. 때로는 짧은 인터뷰 한 장면이 시장의 문을 연다. 수십 곡의 무대보다 긴 설명보다 몇 초의 진짜 반응이 더 강하게 사람들의 기억에 박힐 때가 있다. 이수연은 그 몇 초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한일전이라는 무대가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 이 자리는 단순한 방송 현장이 아니었다. 한국과 일본 두 시장의 취향과 감정선 두 팬덤의 시선이 한 곳에서 부딪히는 자리였다. 노래만 잘한다고 끝나는 무대가 아니었다. 스타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자리도 아니었다. 언어 태도, 즉흥 대응력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팬들과의 거리감까지 모두 한꺼번에 검증받는 공간이었다. 그런 자리에서 이수연은 인터뷰 하나로 자신이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해차에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보며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만도 아니었다. 이수연은 이미 어디를 향해 준비해 왔는지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일본 시장은 외국 아티스트에게 결코 쉬운 무대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력만 있으면 통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섬세하고 냉정한 기준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 대중은 발음의 정확성만 보지 않는다. 그 말 속에 담긴 감정 표정과 호흡 상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색함 없는 소통의 질감까지 본다. 아무리 문법이 정확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마음의 거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아무리 발음이 좋아도 감정이 비어있으면 금방 티가 난다. 그런 점에서 이수연은 가장 중요한 지점을 정확히 건드렸다. 그의 일본어에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감정이 실려 있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말을 통해 마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의 언어처럼 들렸다. 바로 그 차이가 현장을 흔들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이다. 이수연에게서 드러난 강점은 하나가 아니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맞물려 있었다. 첫 번째는 언어다. 그는 일본어를 구사하는 수준을 넘어 상황에 맞게 감정과 뉘앙스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해외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무기다. 소통의 장벽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소통 자체를 경쟁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음악적 접점이다. 트로트와 엔카는 서로 다른 장르다. 그러나 감정을 운반하는 방식 서사를 끌고 가는 호흡 절제 속에서 울림을 키우는 표현법에는 닮은 부분이 있다. 이수연이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일본 청중이 그의 음악을 완전히 낯선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타이밍이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관심이 높아진 순간, 미디어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대중의 호기심이 열리는 순간에는 단 한 번의 기사 제목과 단 한 개의 영상 클립이 다음 단계를 밀어 올리는 힘이 될 수 있다. 이수연의 인터뷰는 바로 그런 타이밍 위에서 터졌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게 된다. 이수연의 일본 진출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강한 파급력을 가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길은 지금의 관심을 곧바로 일본 공연이나 합동 콘서트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한일전 직후 만들어진 열기를 식히지 않고 바로 무대로 옮기는 전략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하다. 이미 뜨거워진 관심을 그대로 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다. 팬덤 형성 속도도 빠를 수 있고 언론 역시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를 따라가기 쉽다. 현장의 반응은 다시 새로운 화제가 되고 그 화제는 다음 활동의 추진력이 된다. 두 번째 길은 단계적 확장이다. 방송 출연, 현지 아티스트와의 협업 소규모 팬미팅 콘텐츠 교류를 통해 일본 대중과의 접점을 천천히 넓혀가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팬층을 쌓기에는 유리할 수 있다. 일본 시장이 신뢰와 꾸준함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접근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강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길은 당장 해외 확장을 서두르지 않고 국내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는 것이다. 겉으로는 가장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약점도 있다. 바로 타이밍이다. 대중의 관심은 뜨거웠다가도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지금 주목받는 사람이 몇 달 뒤에도 같은 온도로 기다려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때때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 가장 큰 기회를 놓치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 결국 이수연 앞에 놓인 길은 단순한 희망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것인지, 지금의 반응을 어떻게 실제 활동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미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다. 이수연은 더 이상 막연한 가능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준비된 언어를 보여주었다. 통할 수 있는 감정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시장이 반응하는 순간을 실제로 만들어냈다. 이것은 상상이나 기대가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진 반응이 말해주는 현실이다. 더 크게 보면 이 장면은 지금 음악 산업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선명하게 보여준다. 과거에는 가창력이 절대적인 기준처럼 여겨졌다. 노래만 잘하면 결국 인정받는다는 믿음이 강했다. 물론 지금도 실력은 중요하다. 여전히 가장 기본이 되는 축이다. 하지만 오늘의 시장,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환경에서는 실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제 아티스트는 노래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의 플랫폼처럼 움직여야 한다. 언어로 감정을 옮길 수 있어야 하고 문화의 차이를 읽을 수 있어야 하며 팬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무대 밖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해야 하고 짧은 인터뷰 하나에서도 시장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 이수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상징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었다. 언어 음악 시장, 대응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 강하게 느껴졌다. 이수연이 놀라운 이유는 일본어를 잘해서만이 아니다. 그 일본어가 어디를 향해 준비된 것인지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한 문장마다 태도가 있었고, 한 호흡마다 훈련이 있었고, 한 대답마다 전략이 숨어 있었다. 즉흥적인 재치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누적된 준비에 두께가 있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지점도 바로 거기다. 진짜 준비된 사람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무엇을 과시하지 않아도 공기부터 달라진다.
이수연은 스스로를 요란하게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현장은 그것을 알아봤다. 기자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시청자들도 그 미묘한 온도 차이를 느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무대에서 승부가 나는 순간만큼이나 한 사람의 미래가 열리는 순간에도 강하게 끌린다. 이수연의 인터뷰는 바로 그런 장면에 가까웠다. 한 번의 대답이 한 사람의 가능성을 넘어 앞으로의 경로까지 암시한 순간이었다.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결론은 점점 더 선명해진다. 이수연은 일본에 진출하려는 가수라기보다 이미 일본 시장의 문법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다듬어진 아티스트에 가깝다. 그는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이 열렸을 때 곧바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워 보인다. 그래서 일본 기자들의 표정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짧은 인터뷰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날 놀라웠던 것은 이수연의 일본어 실력 자체가 아니었다. 진짜 놀라웠던 것은 그 일본어가 한 명의 가수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한 문장에는 태도가 있었다. 한 호흡에는 훈련이 있었다. 한 대답에는 방향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졌다. 그래서 그 장면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고편이었다.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다음 문을 열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강력한 신호였다. 일본 기자들까지 놀랐던 그 순간, 누군가는 그저 한 번의 인터뷰를 봤을지 모른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시작된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놀라운 장면은 바로 이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